오늘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 중에 몇 가지를 해가 바뀌기 전에 좀 기록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광학 문자 인식 기술.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지 뭐라 번역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OCR이라는 기술이 처음에 항만에 도입된 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한 2005년, 2006년쯤에 게이트 업무, 예전에는 터미널 게이트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외관 검사를 게이트에서 이제 유인 검수원들이, 사람들이 거기 검수원들이 있어가지고 외관 검사를 다 하고 컨테이너 넘버나 컨테이너 외관 검사를 하고요. 그죠? 데미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넘버는 전송된 거하고 동일한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수기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EIR이라고 하죠. 기기 인수도 중에 그냥 손으로 적어서 그렇게 발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전산화돼서 터미널 운영 전산에 토스에 뭐 기록을 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OCR 기술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진 같은 걸로 이제 다 남겨서 EIR에다가 뭐 컨테이너 측면, 윗면, 뭐 그리고 컨테이너 넘버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기 인수도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이트의 외부에서 컨테이너를 받을 때, 그리고 터미널에 양화된 게 뭐 외부로 이제 반출될 때, 뭐 컨테이너가 이러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걸 기록하고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는 그 문서를 EIR, 기기 인수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절도 있었죠. 이건 제가 한 2008년쯤에 이 자료를 모아놨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좀 쓸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런 기기 인수도증을 전부 다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손글씨로 이제 다 적어놨죠. 하면서 뭐 컨테이너 넘버, 사이즈 타입, 그리고 사운드냐, 데미지냐 이런 여부들을 다 손으로 적고, 그리고 데미지 내역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었죠. 그런 시절을 거쳐서 요거는 신선대 터미널에 부사랑 북항 신선대 터미널에 2008년도에 사용하고 있던 전산화된 EIR 용지인데요. 과거에 수기로 작성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전산화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EIR이 일반적이죠. 전부 다 이제 전산화돼서 다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수기로 입력하는 건 없고요. 그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뭐 판넬부터 뭐 사이드 판넬, 그리고 루프 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OCR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림으로 이제 사진으로 다 남겨놓습니다. 사진이 포함된 EIR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게 2010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 북항의 2010년 신선대 터미널에 이게 이제 완전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 부산 신항에는 이러한 형태의 OCR 베이스로 한 EIR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처음 개발했던 업체가 이제 지펜스라고 이 업체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OCR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영향을 처음 받았던 것들이 이제 게이트죠. 게이트가 그전에는 이제 유인 게이트에서 이제 무인으로 바뀌게 되는
1차적인 어떤 뭐 자동화라고 할까요? 뭐 자동화는 아니지만 그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큰 기술적 도입이 되었죠. OCR로 인해서 자동화되고 풍선 쪽에 크레인 OCR까지 요즘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항만에 이제 새로 짓는 터미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게이트를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크레인 OCR까지 그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크레인 OCR의 핵심적인 부분은 검수원들이 하는 일이 뭐 컨테이너 넘버 확인이나 그 다음에 실이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그리고 도로까지도 확인합니다. 그죠?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검수원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 OCR을 이용해서 그 선박의 특정 베이에서 우리가 바플리상 받았던 그 넘버들이 실제로 내려오는 것을 그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는 OCR에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수도 필요 없고 실항에는 이미 그 언더가 맨이 없는 경우도 많죠. 물론 언더맨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신항에서는 이제 검수원들이 이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언더터치 하는 그런 업무들, YT를 이용하는 부두들은 대개 언더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송 장비를 YT 말고 뭐 스트레들 캐리어 같은 조금 이제 중장비를 다루는 경우에는 뭐 언더맨이 하는 일이 단순히 언더터치 뭐 컨테이너 넘버 확인하는 거 말고도 뭐 차량 뭐 진입이나 뭐 이런 배차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맨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YT를 이용하는 그 부두에서는 언더맨이 하던 거를 이제 검수가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해외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인 OCR 기술이 이제 많이 좀 좋아졌죠. 인식률이 이제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업무 자체도 검수나 언더가 하는 그 넘버 확인, 그 실 봉인 유무 그리고 실 넘버 확인까지 이제 OCR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의 터미널 운영사에서도 이 크레인 OCR 기술을 이제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터미널하고 검수회사하고 조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OCR을 통해서 이제 검수 일을 하겠다 이 말인데 그 해수부에서는 터미널 운영사가 검수업을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재를 가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검수업체는 화주의 의뢰를 받은 선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만든다. 지역 검수업계는 글로벌 항만 운영기업이 시설 자동화를 내세워 항만 연관 산업까지 무차별 장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는 해수부와 부산해수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터미널의 검수 행위 여부를 유권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터미널에서는 검수 행위가 아니라고 QC-OCR을 이용한 QC-OCR 도입이 검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국가공인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검수사만 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현재 크레인 한 대당 필요한 13명의 검수사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검수업체는 무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크레인 OCR을 도입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저도 터미널에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이해는 갑니다. 본선에서 요즘 이제 그 생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본선 작업하는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비 외에도 그 육상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포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호수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라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고박을 하는. 본선 밑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이송 장비, 이런 뭐 YT도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스트레들 캐리어 이런 장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언더맨도 있겠고, 일단 언더맨, 그리고 뭐 검선도 있고, 그리고 육상에서도 우리가 콘 작업하는 라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성 장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검사원이라 하죠. 검사원 같은 경우에는 야가되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자면 컨테이너 넘버를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뭐 유관의 그 내관 검사를 모르고 외관 검사를 하면서 뭐 데미지가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실이 달려 있는지 그리고 실 번호는 뭔지 번호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수원들이 양화된 컨테이너 혹은 이제 적화될 컨테이너 넘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관 검사를 하는 것이 꽤나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의 많은 사고 사례들 중에 검수원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 육상 라셔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터미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에이프런 지역에 사람이 좀 없을 수는 없겠는가, 사람 없이 좀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이제 OCR 기술이 뭐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항만에서는 실제로 이 암벽 크레인 OCR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넘버나 그 다음에 데미지 그리고 실 넘버 체크 그 실 넘버까지는 체크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이 달려 있는지 달려 있지 않은지 뭐 그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검수가 굳이 이제 현장에서 넘버를 확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기술로 이제 커버가 될 것 같다. 뭐 그래서 이 업무를 아마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사에서는 지금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아마도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터미널에서 검수 비용을 아마 받겠다고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클 싸움이 되는 것이죠. 터미널에서 왜 검수 비용을 받느냐.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게 일단 둘째치고 기술 도입하는 건 좋은데 안전 문제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것이지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당신네들이 검수 비용을 받겠다는 거는 이 검수는 선사하고 검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당신들이 하는 것은 어, 아까 기사에도 나왔듯이 해수장이 이제 유권 해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검수업에 해당될 수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검수업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논쟁거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터미널에서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게 검수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검수는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선박회사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하역 현장에서 이 컨테이너 사실 하역 작업을 하다 보면 컨테이너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그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박회사 입장이더라도 터미널에서 검수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100% 선사에서 좀 믿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수는 어떻게 보면 서드파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선사를 대신해서 화물 감독을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터미널에서 검수를 하겠다고 선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검수가 하는 일을 터미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컨넘버 식별, 컨테이너 실,
부착 유무 확인, 거기에 넘버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수입이나 수출, 관세 행정과 관련된 업무들도 검수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터미널에서는 잘 모르죠. 터미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간단히 봤을 때는 뭐 현장에 타입판 잡고 컨테이너 넘버 보고 그 다음에 뭐 CL 달려 있는지 요거 보는데, 우리가 보니까 OCR 기술을 이용하면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그냥 너희가 그냥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터미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검수가 하는 일은 이것 말고도 터미널 현장에서 예, 보여지는 이런 뭐 넘버를 보거나 컨테이너 데미지를 확인하거나 실 부착 유무를 확인하는 이런 거 말고도 수입, 그리고 TS 환적, 수출은 좀 예외적이겠고, 수입하고 이제 환적, 컨테이너 그 관세행정 관련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선사를 대신해서 신고를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좀 알기는 좀 힘들겠죠. 터미널에서 보여지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뭐 족구계획 수정이라든가, 지금은 프레나가 하고 있죠. 되게 지금은 프레나가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과거의 검수 회사에서는 이 선사하고 이 스토리지 포지션도 자기들이 이제 변경하려면은 선박 회사의 센트럴 플래너들하고 메일이든 뭐든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선사의 센트럴 CP들하고도 직접 족보계획 수정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게 나중에 지금은 이제 터미널 플래너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 영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검수하던 부분 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 플래너들이 좀 하겠다 해서 선사 CP들을 하고 코레스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많이 떠안았죠. 떠안게 되면서 검수들이 하는 이제 주된 업무, 이제 현장 넘버 확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족보계획 관련 족보계획 수정이라 합시다. 요 두 가지가 주로 이제 검수가 하던 일이었는데, 여기 하나가 줄었죠.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은 검수율도 많이 다운이 되었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술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그죠? 터미널에 본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사람 없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 취지는 알겠고, 터미널에서 이제 현장을 봤을 때 검사회사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컨테이너 넘버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실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그거 보고, 그죠? 그다음 가까이 가서 뭐 넘버 보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터미널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 눈에 거슬릴 거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이제 왕왕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검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부터 자꾸 자기들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죠. 아마 검수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검수회사 입장이라면 조금 서운한 느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부사랑이 이만큼 물량을 처리해 오고 항만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실 검수회사들이 많은 일들을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검수회사가 약간 현장의 에이전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선박회사 항구팀에서 처음에 뭐 배에 올라가서, 그죠? 기본적인 업무를 하겠지만 이 본선 작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변경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 현장으로 가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대신 해줬던 회사가 사실은 검수 회사거든요. 선박회사 운항팀에서도 그런 부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뭐 수입팀, 선박회사 수입팀이나 그 다음에 TS 업무 보시는 분들도
뭐 검수회사가 단순히 이제 넘버 현장에서 확인하고 뭐 그런 업무들 이상으로 세관에 이제 뭐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대행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행정, 선사 업무뿐만 아니라 관세행정에 있어서도 검수회사가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다소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수회사를 편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터미널에 넘어와서 터미널 사람들이 검수회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크레인 OCR 시스템은 아주 괜찮은 기술입니다. 저희도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터미널에도 작년인지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영업하러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모아놨던데 그 당시에 제가 관심 있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영업하러 왔던 그 회사 직원들도 얘기를 하던데 애초에 처음에 컨테이너 터미널 지을 때부터 이거를 도입하지 않으면은 레이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그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 역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 도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ABB에서 만든 크레인 OCR 시스템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요 앞에는 뭐 자기 회사 뭐 광고하는 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시스템이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ISO 컨테이너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뭐 그런 장치라고 하네요. 넘버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넘버를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 컨테이너 옆에 보면 그죠? 여기 사이드 판넬 아마 사이드 판넬에 적혀 있는 그 컨테이너 넘버를 인식할 겁니다. 그죠? 그 컨테이너 넘버를 인식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족보계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상 받았던 그 넘버하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은 그걸 수정을 하는 기능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ISO 넘버는 네 자리 숫자로 된 컨테이너 넘버를 얘기하죠. 뭐 2200, 뭐 4510 이렇게 적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트 실 프레젠스 디텍션 넘버까지 인식을 못하고 실이 있냐 없냐 정도 그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방향 그 다음에 위험물 라벨 터미널 트랙터 넘버 디텍션 YT나 이런 장비들에 뭐 600, 뭐 601호다, 602호다,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판넬에 있는 뭐 데미지, 뭐 찢어졌다, 뭐 우그러졌다, 뭐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 내용 통일만 봐서는 전부 이거 검수가 하는 겁니다. 그죠? 검수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뭐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흥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검수가 하는 일들이 OCR하고 다 가능하네. 그래서 이제 OCR의 인식률이 다 나와 있고요. 95% 이상은 되네요. 그죠? 디지라벨하고 실 유무 확인하는 게 좀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필요한 컨테이너 넘버 인식이나 뭐 이런 부분 한 97% 정도 인식된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식률이 이 정도면 그죠? 인식률이 이 정도면 사람이 아예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좀 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류가 나게 되면 누군가 보정을 해줘야 되고 그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베이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6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 포털빔에 각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20피타, 40피타, 그리고 20피타 2개 트윈 작업까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개의 정션 박스가 있고요.
뭐 네트워크 판넬하고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이것도 포털빔에 설치가 된다라고 돼 있고 19인치 서버렉이 필요하고 OCR 서버하고 UPS를 어디다 단다는 얘기지? 이룸이라는 곳에 단다는 얘기인데 아마 크레인에 이런 서버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위치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는 이렇게 포털빔, 실빔이라고 부르죠. 실빔 혹은 포털빔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있네요, 그죠? 하나는 40비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고 가운데 있는 거는 20비타용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는 20비타 트윈. 아 그렇겠네요, 그죠? 요게 40비타면은 요만큼 지가 이제 커버하는 것이고 그리고 20비타 트윈인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한 개씩 있을 거니까 얘가 하나 인식하고 얘가 하나 인식하고 그리고 20비타 싱글인 경우에는 스프레더를 그저 쪼아서 올 거니까 그죠?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이렇게 담당을 한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화질이 엄청 좋네요. 그죠? 화질이 측면부에 있는 이 컨테이너 넘버하고 그 다음에 ISO 코드하고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게 아마 뭐 이박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서버하고 크레인마다 이제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UPS하고 서버하고 이쪽에 다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제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랙터 넘버까지 인식이 가능하네요. 그죠? 아, 예, 맞다. 그 게이트 처음에 자동화 들어갈 때 그 기술이 제 기억에 RFID하고 OCR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CR 쓰는 터미널에서는 그 차량 넘버 인식은 이제 OCR로 아마 그대로 할 것이고 OCR을 쓰지 않는 터미널들 같은 경우에는 RFID나 그다음에 LP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주차장 들어갈 때 우리 플레이트 넘버 인식하는 그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이제 RFID 태그를 이용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OCR 자체가 그 트랙터 넘버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역 작업할 때 그 YT 넘버하고 그 내려오는 컨테이너 넘버하고 그 둘을 이제 매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죠. 그 인식된 차량 정보하고 YT 넘버하고 컨테이너 넘버 자체가 토스하고 연동이 만약에 된다면은 검수나 언더가 하는 터치 업무 가륙되었다라고 그 인지하는 그 업무까지 자동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아까는 그 위에 3개 달린 걸 봤었는데, 그죠? 또 그거 말고 또 밑에도 3개가 뭐 다목적 카메라라고 적어놨네요. 다목적 카메라가 하는 일은 뭐죠? 이 다목적 카메라가 도어 방향, 그리고 컨테이너 실, 유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넘버 확인 안 되고, 디지라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다목적 카메라가 포털빔 밑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요 위에 달려있는 3개는 20비트, 40비트, 그리고 20비트 2개 작업, 요걸 이제 인식하는 그 용도고, 그죠? 이건 아마 다목적 카메라로 촬영한 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 도어 방향을 확인한 그거겠네요, 그죠? 이 차량 넘버까지 이제 인식한다. 그 내용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데미지 인스펙션 이미지 카메라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많이 달려있네. 여기에 3개, 요 밑에 3개, 또 여기에 또 2개가 달려있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들로 컨테이너 데미지를 인식한다. 레그 쪽에 달려있네요. 그죠? 뭐 데미지를 어떻게 지금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마 굴곡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게이션 쪽에 다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있으면 참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선사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게 그 화주하고 클레임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천장 부분에 있는 데미지들은 사실은 검수 회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육상에 있는 검수원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기껏해야 옆면하고 그죠? 그리고 이 도어 쪽에
스토어 쪽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루프 쪽은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이 천장 보시는 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 터미널에서 이런 QC OCR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이 좀 되겠네요, 사실. 아, 그죠. 이게 토스하고 인터페이스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OCR에서 담은 그 자료들을 토스로 바로 이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A라는 선박에 10번 베이에 A라는 컨테이너가 내려오기로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바플리상에 되어 있는데, 근데 얘가 내려오니까 A라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넘버가 B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수정을 바로 이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A라는 그럼 이제 그 10번 베이에 실제로 보니까 A가 아니고 B더라. 그러면은 A는 실제로 어디 있냐? 걔 찾아야 되겠죠. 찾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수정을 해서 토스로 이제 보내준다. 아마 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OCR을 통해서 실제로 넘버가 다른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 OCR에 있던 정보를 토스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토스로 보내서 그걸 이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홍보 자료에서 보기 때문에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수 회사뿐만이 아니고, 그죠? 프레나나 그리고 본선 작업 배차 보는 그 실무를 하는 센터 입장에서도 많은 공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샘플을 보게 되는 거죠. 22번 베이 12로에 84번에 끝자리 6935가 있다고 우리가 바플리 파일을 받았는데, 내려보니까 끝자리가 2762인 컨테이너가 있더라. 그리고 이 6935는 84, 티어 84가 아니고 그 밑에 있더라. 82번에 있더라. 이런 것까지 얘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아마 그겠죠. 아랫단, 윗단이기 때문에 요 잘못된 자료들을 지가 서버에 이제 담아뒀다 그죠. 그러면 그 B라는 넘버가 실제 발견된 그 위치를 지가 이제 두 개 다 잡고 있으면서 그죠. 다 잡고 그거를 수정해서 토스로 이제 보내준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넘버가 다르게 내려오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OCR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있다고 사람이 저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거 영업 들어올 때 저는 회사에 얘기하기가 싫은 게, 이런 기술이 무조건 있다 하면 무조건 그러면 사람을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꽤나 좀 많이 좀 위험하죠. 그죠? 이런 기술들을 작업 중단이 덜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자동화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부터 걷어내려고 그쪽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까지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부산항에서 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크레인 OCR 도입을 두고 검수 회사와 터미널 간에 좀 악유가 생겼던 것, 그게 좀 기억이 나서 해가 바뀌기 전에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히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기술이, 그죠? 가능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자연스럽게 기술이 좀 도입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이 참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검수 업무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일을 하던 회사와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과거에 언더 업무가 이제 없어질 때도 그죠? 없어질 때도 언더가 하던 일들을 지금 기존에 YT 쓰는 터미널들에서는 이제 검수 회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더 터치하는 그런 업무도 터미널에서 이제 PDA 받아서 언더가 하지 않고 검수 회사에서 이제 검수원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10여 년 그렇게 하면서 터미널 당신들도 인건비를 많이 줄이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검수업까지 하려고 하느냐. 약간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수가 하는 일이 컨테이너 넘버 체크하고 뭐 실 보고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 또 선사와 계약된 내용들을 보면 뭐 계약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작업하면서 뭐 촉구 계획이 뭐 바뀌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수입팀 그리고 환적팀의 그 세관 특이사항 같은 거 이제 보고하거나 아니 뭐 신고하는 업무들 그런 것도 선사를 대행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운항팀 입장에서는 그 검수 회사라는 것이 그 현장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수가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좀 공감하자, 좀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